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신우이가 낡은 코트를 걸치고 내렸고 뒷좌석에서 젊은 남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언니, 인사해요. 이 사람 이름은 윤호예요. 신우이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의 조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형부의 아들이에요. 그 순간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부의 아들이라니? 평생을 자식 없이 살아온 순자에게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그런 기색이 없었는데 순자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이 오늘도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박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고 찬 공기가 방문 틈새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벌써 5년째 맞이하는 이 날이지만 매번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은 여전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준비해둔 나물과 전 재료를 꺼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 당신 간지 벌써 5년이네요. 혼잣말이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순자는 물을 씻으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과묵했던 사람, 말은 없어도 집안일은 꼼꼼히 챙기던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순자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평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순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제사상을 차리는 일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육전, 생선전, 나물 3가지, 과일 5가지.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전을 부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당에 흰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의 겨울도 이렇게 추웠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니 7시가 넘었습니다.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년 제삿날이면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늘 늦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2시간씩 늦게 오곤 했죠. 순자는 그게 늘 섭섭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또 늦게 오려나. 순자는 상 앞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례식장에서 급하게 골라낸 사진이었습니다. 순자는 향을 피우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 동생이 늦네요.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형수인 순자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순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요. 특히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더욱 그랬습니다. 한 번은 명절 자리에서 신우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오빠 대가 끊기는 게 안타깝네요. 그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대신 화를 냈죠.
그 뒤로 신우이는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삿날만큼은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그게 또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없다가 제삿날에만 나타나는 신우이. 순자는 그 의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냥 오늘따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랄까요? 순자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습니다. 언니 나야. 지금 가고 있어. 신우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벌써 8시 넘었어요. 곧 도착해. 그런데 언니, 오늘 내가 사람 하나 데리고 갈게.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요? 제삿날에요? 누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가서 얘기할게. 끊을게.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상을 바라봤습니다.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손을 비비며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신우이가 낡은 코트를 걸치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누군가 함께 내렸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순자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지? 저 사람은 누구지? 신우이는 남자를 데리고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신우이의 인사에 순자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낯선 남자를 향했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신우이는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사상 준비 다 하셨네요. 오빠 좋아하시던 음식들이네. 순자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신우이는 남자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인사해요. 이 사람 이름은 윤호예요. 윤호. 순자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의 조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형부의 아들이에요. 그 순간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형부의 아들이라니? 순자는 신우이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부의 아들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부의 아들이라니?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신우이는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호야, 인사해. 이분이 형수님이셔. 윤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호라고 합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아들이라고요? 평생을 자식 없이 살아온 순자에게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요? 이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우이가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지금 당장 설명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신우이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호도 조심스럽게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자는 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언니, 진정하고 들어요. 이 이야기는 오래된 일이에요.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젊었을 때 해외에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때 윤호 어머니를 만났대요.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해외에서 사업을 한 건 맞았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1년 넘게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무역 사업을 한다고 했었죠. 자주 전화를 했고 편지도 보냈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윤호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윤호 어머니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대요. 그냥 혼자 키우겠다고 했대요. 신우이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빠는 한국에 돌아왔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냈어요. 윤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요. 순자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것도 평생 숨기고 살았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신우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빠가 말씀하셨어요. 윤호라는 아들이 있다고, 자기가 죽으면 꼭 찾아달라고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윤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윤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마워하셨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생활비를 보내주셨고 제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순자는 윤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윤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가 남편을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매가 특히 그랬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했다고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3년 전이에요. 그때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에 대한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윤호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어머니께 보낸 편지예요. 30년치가 넘습니다. 순자는 그 편지 묶음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번 보셔도 될까요?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보고 싶지 않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온 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그냥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사라도 함께 지내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사요? 지금 제사를 지내자고요?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저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평생을 속이고 살았어요. 자식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정작 다른데 아들을 두고 있었다고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도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언니한테 상처 줄까봐 말 못하신 거예요. 상처요? 지금 이게 상처가 아니고 뭐예요? 순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아요? 윤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사상에서 피어오르는 향 냄새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속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윤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대신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기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순자는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윤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순자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그것도 30년 넘게 숨겨왔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물 한 잔 드세요. 신우이가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순자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윤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편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코에 선, 인매, 심지어 앉아있는 자세까지.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럼 내 엄마는 누구냐? 순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셨대요. 통역사셨다고 들었습니다. 통역사라니. 순자는 남편이 해외 사업할 때 통역사가 필요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었나요? 어머니 성함은 김은희였습니다. 아버지보다 5살 어리셨대요. 김은희. 순자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고 제 학비도 다 대주셨습니다. 순자는 손을 떨며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고요? 그럼 남편이 순자 몰래 돈을 빼돌렸다는 말인가요? 얼마나 보냈는데요? 순자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셨고 저도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했습니다. 100만 원. 30년 동안이면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요? 순자는 계산할 힘도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빠가 그 일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몰라요. 저한테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언니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끝까지 숨길 생각이었나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죽을 때까지나 몰래 살 생각이었다고요? 신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호도 침묵했습니다. 순자는 제사상의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신우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언니,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요. 신우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형부가 생전에 쓴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순자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형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셨대요. 그때 작성하신 거예요. 신우이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형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법무사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형부가 저를 증인으로 지정하셨대요. 순자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언니 열어봐요. 신우이가 재촉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법무사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또박또박한 글씨였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는데 순자의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내 아들, 윤호에게 집의 절반을 상속한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의 절반? 이 집은 순자와 남편이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습니다. 20년 전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절반을 윤호에게 준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호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런 거 몰랐습니다. 이모한테서도 듣지 못했어요. 신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저도 오늘 얘기하려고 했어요. 형부가 윤호한테도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하셨어요. 순자는 유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법무사 도장, 날짜, 서명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니. 신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몇 년 전부터 종교단체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늘 그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진실, 구원, 용서 같은 단어들을요. 순자는 유언장을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진실이요? 이게 진실이라고요? 평생을 속이고 산 게 진실이에요? 언니, 진정해요. 형부도 괴로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윤호는 형부의 아들이에요. 피는 속일 수 없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윤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순자 여사님. 윤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잘못 왔습니다. 윤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윤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을 닮은 윤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순자는 윤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윤호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순자는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이 일 다 알고 있었죠? 신우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언니, 그게 솔직하게 말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신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가 돌아가시기 석 달 전쯤이었어요. 형부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석 달 전이요? 네. 형부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을 때였어요. 암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였죠. 순자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던 날, 순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형부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죠.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한테 아들이 있다니요. 하지만 형부는 진지하셨어요.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석 달 동안 순자 몰래 신우이와 만났다는 사실이 더욱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형부가 그러셨어요. 죽기 전에 윤호만큼은 찾아달라고요. 그 애한테 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알려달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내 인생을 다 무너뜨려 놓고?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평생을 거짓말 속에서 살게 했어요. 자식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정작 다른데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고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순자는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짐을 싸겠습니다. 이모, 다른데 묵을 곳 알아봐 주세요. 뭐, 짐을 싼다고? 신우이가 놀라며 윤호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내가 여기 있어야 해. 형부가 그렇게 부탁하셨잖아. 이모, 순자 여사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있으면 더 힘드실 거예요. 윤호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순자는 윤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어깨선이었습니다. 가방을 매는 모습도 걷는 자세도 남편과 닮았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속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윤호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우이가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윤호야, 기다려. 내가 숙소 알아볼게. 괜찮습니다. 근처에 모텔이 있을 거예요. 윤호는 신발을 신으려다 멈췄습니다. 제사상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 그냥 아버지를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요. 그 말에 순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윤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을 바라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윤호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계세요?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김 사장이었습니다. 순자와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었죠. 김 사장은 대문 안으로 들어오다 윤호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머, 이 젊은이는 누구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신우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형부의 조카예요. 아, 그렇구나. 제삿날이라 오셨나 보네요. 김 사장은 윤호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어머, 그런데 고인을 꼭 닮았네요. 특히 눈이 똑같아요. 그 말에 순자는 움찔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나요? 김 사장은 순자에게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제삿날이라고 갖고 왔어요. 요새 순자 씨 혼자 계시니 걱정이 많았는데 조카분이 와서 다행이네요. 순자는 과일 바구니를 받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김 사장이 가고 나서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김 사장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날 것입니다. 박 여사한테 조카가 왔대. 고인을 꼭 닮았대요. 순자는 이미 상상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이요. 박 여사 젊었을 땐 남편이 외지에서 사업했잖아. 그때 생긴 일 아니래? 소문은 빠르게 퍼질 것입니다. 순자의 평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언니, 윤호를 받아들여요. 형부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이해를 제발 받아달라고 하셨어요. 순자는 신우이를 노려봤습니다. 받아들이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들어 놓은 자식을요? 언니도 알잖아요. 형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요. 실수는 했지만 책임은 지려고 하셨어요. 책임이요? 나한테 평생 거짓말한 게 책임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여사님, 저 때문에 두 분이 싸우시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 말 속에서 순자는 묘한 진심을 느꼈습니다. 윤호는 정말로 재산을 바라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알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호는 그날 이후 집을 나갔습니다. 근처 모텔에서 묵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윤호를 받아들여요. 하지만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제사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린 음식들이 시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음식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남편의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아니면 진심이었나요? 순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여사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한빛의 변호사 정민호라고 합니다. 변호사?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여사님, 남편분의 유언장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유언장? 순자는 며칠 전 본 그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여사님, 혹시 최근에 유언장을 보셨습니까? 네, 며칠 전에 신우이가 가져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사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 유언장은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장 원본이 위조된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보관된 원본과 내용이 다릅니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위조라니 무슨 말인가요? 그럼 진짜 유언장은 어디 있나요? 저희 사무소에 있습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작성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십니까?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요? 그럼 신우이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순자는 서랍에서 며칠 전 받은 유언장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법무사 도장도 찍혀 있고 남편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게 진짜인가요? 순자는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며칠 동안 매일 전화하던 신우이가 왜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 걸까요? 저녁 무렵 동네 김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뉴스 봤어요? 김 사장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무슨 뉴스요? 그 종교단체 있잖아요. 순자 씨 신우이가 다니던데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왜요? 뉴스에 나왔어요. 교주가 신도들 헌금을 횡령했대요. 경찰이 조사 중이래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분도 조사받고 계신데요. 교주 측근으로 활동했다면서요? 순자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종교단체 헌금 수십억 원대 횡령 의혹, 교주와 측근들 경찰 조사. 기사에 신우이의 이름은 없었지만 김 사장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순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그 유언장도 신우이가 조작한 건가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신우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윤호는 정말 남편의 아들이 맞나요?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인가요?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인터폰으로 확인했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줘야 할까요? 윤호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 여사님, 저예요. 윤호예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순자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윤호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사님, 저도 몰랐어요. 이모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윤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모가 제 이름을 이용한 거였어요. 윤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에요.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영수는 모든 재산을 박순자에게 상속한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여사님께 남기셨어요. 저한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윤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가 가짜 유언장을 만든 거였어요. 저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순자는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윤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이모가 종교단체에서 돈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짓을 꾸민 거였습니다. 순자는 진짜 유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유언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평생 고마웠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순자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여사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모를 믿었던 제가 잘못이에요.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진짜 유언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순자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순자에게 남겼습니다. 그 사실이 순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제사상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며칠 지난 음식들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치워드릴까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힘이 없었습니다. 윤호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또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 남편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음식을 다 치우고 나서 윤호는 상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제사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만 남았습니다. 윤호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사님을 힘들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요.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저는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순자는 윤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마워하셨습니다. 평생 책임지려고 애쓰셨다고요. 윤호는 사진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순자는 윤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왜 아직도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니? 윤호는 순자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매달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마다 당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호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한국에 진짜 어머니가 계신다고요. 당신이 진짜 어머니처럼 따뜻한 분이라고요. 순자는 편지 묶음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윤호야, 잘 지내고 있니? 아버지는 한국에서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한국에는 내 어머니가 계시는데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분이시단다. 순자는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윤호야, 내가 엄마를 잘 돌보고 있다니 자랑스럽다. 나중에 너를 한국에 데려와서 진짜 어머니를 소개해주고 싶구나. 너도 그분을 만나면 분명 좋아할 거야.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윤호에게 순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어머니라고, 따뜻한 분이라고. 세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야,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너한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한국에 계신 어머니는 내가 있다는 걸 모르신단다. 아버지가 용기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했어. 순자는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도 괴로워했습니다. 순자에게 말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서.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이런 편지를 보내셨어요. 윤호가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윤호야, 너도 이제 많이 컸구나. 아버지는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아버지가 한국의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 그분은 나의 전부였단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순자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꼭 한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라고요. 그분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하라고요. 윤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한국에 올 용기가 없었어요. 여사님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았거든요. 순자는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윤호는 순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연락을 해왔어요. 아버지 제사에 와서 절을 하라고요. 저는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거구나. 네. 하지만 이모가 저를 이용했던 거예요.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순자는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너도 이모한테 속은 거지. 여사님, 너는 죄가 없어. 순자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분노, 배신감, 원망. 그녀는 평생을 원망만 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 하지만 눈앞의 청년은 죄 없는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윤호는 순자를 닮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한 따뜻한 어머니를요. 그래, 세상에 나쁜 피란 없지.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면. 순자는 윤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자식이기도 하지. 윤호는 순자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새벽 공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미소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말하지 못했는지요. 나한테 상처 주기 싫었던 거죠. 순자는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당신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기도 하죠. 윤호는 순자에게 깊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이런 방식으로 들을 줄은 몰랐지만 순자는 윤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 밤새 고생 많았구나.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날 아침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십니까? 여사님, 신우이 분이 어제 체포되었습니다. 순자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혐의인가요? 종교단체 자금 횡령과 문서 위조입니다. 여사님, 남편분의 유언장을 조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사님께서 피해자이시니 진술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십니까?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윤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모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다니. 너도 많이 놀랐겠구나. 순자는 윤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후 2시 순자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윤호도 함께 갔습니다. 윤호도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는 종교단체에서 재무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지난 3년간 약 5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5억 원이라니. 그 돈을 메우기 위해 여사님 집을 노린 것 같습니다.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집의 절반을 윤호 씨 명의로 만들고 나중에 그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형사는 증거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의자가 법무사 도장을 위조했고 고인의 필체도 흉내내서 작성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신우이가 이렇게까지 했다니. 그리고 윤호 씨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는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윤호 씨, 본인은 고인의 아들이라고 알고 계셨죠? 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순자와 윤호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윤호 씨의 출생증명서입니다. 미국에서 발급받은 것인데 여기 보시면 입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윤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얼어붙었습니다. 입양이라고요? 네. 윤호 씨 어머니 김은희 씨는 고인과 연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고인이 후원하던 고아원에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윤호는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고인은 김은희 씨가 혼자 키우던 윤호를 입양하도록 도와주셨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일종의 결연 사업이었던 겁니다. 윤호는 출생증명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계시다고. 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은희 씨는 윤호 씨가 어렸을 때부터 고인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윤호 씨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순자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혼외자를 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려운 아이를 후원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털어놓으셨거든요. 하지만 피의자는 이를 이용해서 여사님을 속이려고 한 겁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은 결국 착한 일을 하다 간 사람이었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더니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사님, 피의자가 여사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받겠습니다.
형사는 조사실 전화기를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수화기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신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신우이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형부가 너무 미웠어요. 언니만 사랑했으니까.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는 몰랐겠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오빠를 좋아했어요. 오빠가 언니를 만나기 전부터요. 신우이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나를 보지 않았어요. 언니만 바라봤죠. 결혼하고 나서도 언니만 사랑했어요. 순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미웠어요. 자식도 못 낳으면서 오빠 곁에 있는 게요. 나였으면 오빠한테 더 잘해줬을 텐데. 신우이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소리였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언니한테 복수하고 싶었어요. 언니가 가진 모든 걸 빼앗고 싶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호를 이용한 건 미안해요. 그 애는 정말 순수했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착한 아이였는데. 신우이는 흐느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평생 언니를 부러워하며 살았어요. 오빠의 사랑을 받은 언니가 너무 미웠어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돼.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순자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상처였고 누군가에게는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요. 가자, 윤호야. 집으로 가자. 순자는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호는 순자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남편의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호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 부칠게요. 윤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고마운 마음에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과 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순자는 신우이를 용서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신우이는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움을 계속 품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았습니다. 윤호는 순자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윤호는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경영학을 가르쳤습니다. 미국에서 쌓은 경험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어머니, 전 다 부쳤어요. 윤호가 전을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순자는 전을 하나 집어 맛을 봤습니다. 맛있네. 많이 늘었구나.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두 사람은 함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육전, 생선전, 나물, 과일.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도 준비했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서 순자와 윤호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1년 만입니다. 윤호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편지에 쓰신 대로요. 순자는 윤호의 말을 들으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1년 만이네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당신이 남긴 아들을 만났고 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이 맞아요. 당신이 사랑으로 키운 아이니까요. 윤호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제가 술 한 잔 올릴게요. 윤호는 정성스럽게 술을 따랐습니다. 제사상 앞에 술잔을 올려놓고 깊게 절을 했습니다. 순자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나서 순자는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피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구나.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순자는 윤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야. 당신 남편이 물려준 소중한 아들이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제사상 위로 따뜻한 빛이 비쳤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미소가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이제야 마음이 편하겠지요. 순자는 조용히 움츠렸습니다. 당신이 평생 고민했던 일, 이제 해결됐어요. 윤호는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순자는 남편 사진 옆에 놓인 윤호 어렸을 적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 윤호가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윤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평생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았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그래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만 상처 주기 싫어서 말 못했던 거죠. 윤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괜찮아. 이건 슬픈 눈물이 아니야. 고마운 눈물이란다. 순자는 윤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호야, 너를 만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평생 원망 속에서 살았을 거야. 어머니야말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비추는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제사상의 향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순자는 윤호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오늘은 당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도 끓였어. 네, 어머니. 두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제사상만 남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소가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순자와 윤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평생 자식이 없어서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늦게나마 아들을 얻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이제 순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윤호는 밥을 떠서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아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지. 순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더욱 밝게 비쳤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 윤호의 효심, 그 모든 것이 순자를 채웠습니다. 여보, 감사해요.
순자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나는 이제 행복해요. 제사상의 향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처럼 순자의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겨울은 깊었지만 집안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순자와 윤호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두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순자와 윤호를 이어주었고 두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낸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순자의 삶.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건 단순한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은 결코 거짓을 이길 수 없다는 것,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깊은 사랑은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된다는 진실이었습니다. 결국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자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윤호는 증명했습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그리워한 마음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탐욕은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보이지만 결국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하지만 진심은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예상치 못한 배신을 겪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믿었던 가족에게서 뜻밖의 칼을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을, 당신의 상처가 당장은 아물지 않을지라도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당신의 용서를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봅니다. 용서는 원망을 이깁니다. 사랑은 배신을 이깁니다. 마음은 피를 이깁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가족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혹은 배신당한 아픔 속에서 용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 위로하며 함께 일어섭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 한 줄기 희망이 되었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윤호처럼 진심이 빛을 발하고 순자처럼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용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치유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황제 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